안녕하세요. 100세까지 청년처럼의 100세 청년입니다. 봄에는 자주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 춘곤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겨울 동안 활동이 뜸했던 인체의 기능들이 봄을 맞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생기게 되는 일종의 피로 증세인데요. 이 시기에는 우리 몸의 비타민의 소모량이 3배에서 5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먹어 비타민C를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식사가 불규칙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영양제로 비타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체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면역 기능과 노화 억제에 도움을 주며 피부나 골격, 혈관, 연골 등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 성분입니다. 또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으로 인해 혈당이 조절되고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시는 영양제 비타민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의 역사. 비타민C의 부족과 그에 따른 괴혈병은 이미 선사시대의 시체에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빙하기를 견디며 식물성 음식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듯합니다. 인류가 겨울철에도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받기 시작한 것은 농업혁명이 있던 신석기 시대 이후였다고 하며 비타민의 발견과 과학적 탐구는 근세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동안 선원들은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항해를 하다 보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입에서 피가 나며 무기력증에 시달리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병을 괴혈병이라 불렀으며 18세기 후반 영국 해군 소속 군의관 제임스 린드는 실험을 통해 감귤류 등의 과일을 제공하면 괴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그 후로 선원들에게 과일을 공급하여 괴혈병에 더 이상 걸리는 선원들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과일과 채소 등에 있는 비타민C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였지만 극지방 같은 경우는 과일과 채소가 있을 환경이 아닐 텐데 어떻게 괴혈병에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었을까요? 이누이트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키모 원주민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사냥한 동물의 부신을 먹어 비타민C를 보충했다고 합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들은 자체적으로 비타민C를 합성하여 부신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 부신을 섭취하여 괴혈병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세기에 들어 헝가리 출신의 생화학자 알베르트 센트 제르지가 비타민C 결정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여 1932년 네이처에 발표하여 1호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였으며 1933년 영국의 월터 노먼 하워스가 포도당을 재료로 비타민C를 합성하여 인공적인 생산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비타민C가 우리에게 영양제로 공급된 건 10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양제들이 있지만 비타민이 가장 친숙한 건 상업적인 생산이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 사실 인체에 비타민C를 보충하는 관점에서 볼 때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화학 구조의 차이로 봐도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는 완전히 동일하며 천연 비타민은 음식에서 추출한 비타민이고 합성 비타민은 인공합성 방법으로 만들어진 비타민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의 효과를 분석 비교하고 동물 연구 모델과 인체 연구 모델을 요약 분석한 결과 천연이나 합성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양적인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C를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메가도스는 평균 하루 용량보다 많은 용량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타민C를 5000mg에서 10,000 이상을 복용하여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면역력 강화, 항염, 항산화 효과와 일상에서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중 유일하게 수용성으로 부작용이 없어 대량 섭취가 가능하며
흡수나 축적이 되지 않아 설사나 복통과 같은 일시적인 위장장애만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메가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도스의 복용 방법과 효과에 대해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과다 섭취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메가도스에 대한 확실한 증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가도스 효과는 개개인의 몸 상태나 방법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며 무조건 고용량을 섭취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메가도스에 도전하신다면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신에 맞는 최대치를 찾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비타민C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를 유발하는데요. 용량을 조금씩 매일 늘리면서 설사의 유무를 체크하며 자신의 최대치보다 80% 정도를 섭취한다고 생각하고 복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며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도 잘 점검하면서 여러 번 나눠 드시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안전하게 복용해야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비타민C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않으니 건강이나 삶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더욱 행복한 삶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